안녕하십니까. 저는 이글루 연구개발본부에 있는 신현석입니다. 이렇게 참석해 주셨는데 불편한 자리 안에서 강연을 들으시느라고 힘드시겠습니다. 그만큼 제가 좋은 내용을 발표할 수 있게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GPT가 최근에 이제 포가 버전이 나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큰 주제는 GPT 보안에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그리고 이글루 안에서 관련 서비스랑 연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자료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자료 만들 당시만 해도 GPT-3이 나왔었을 때 이제 장표를 만들었는데 벌써 4가 나왔고요. 사실 열흘 전에 챗GPT 플러그인이라는 게 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넣었어야 되는데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사실 GPT-4가 나오면서 제일 큰 변화는 멀티모달이라고 부르죠. 기존에 이제 텍스트만 입력을 받았었는데 이미지까지도 같이 입력을 받아서 답변이 이제 텍스트로 나올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픈 AI에서 발표하는 바는 기존에 이제 사실에 입각한 그런 답변을 내놓기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큰 문제가 많았는데 이 부분이 40%가량 향상이 됐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다국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뭐 한국어는 70%가량 이제 증가했다고 발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많이 보셨겠지만 특별히 이제 변호사 시험에서 예전에 버전 3에서는 한 하위 10% 정도 했었는데 이번에 4가 나오면서 상위 10%로 상승을 했고요. 그런 이제 모든 시험을 이제 통과를 하면서 GPT가 굉장히 똑똑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GPT, 그러니까 라지 랭귀지 모델이 똑똑해졌다 이런 의미가 뭐냐면 기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는 GPT-3에서는 173 빌리언, 즉 파라미터 개수가 보통 이제 1750억 개 매개 변수를 제공하고 학습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불과 뭐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4가 나오면서 사실 루머긴 하지만 1000조 개 매개 변수로 더 커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파라미터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라지 랭귀지 모델은 더 똑똑해지고 더 많은 양의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사람을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느냐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는 사실 사람은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뉴런 개수만 따져도 보통 한 10조에서 100조 개 정도가 되고요. 기술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사실상 매개 변수는 우리 사람의 이제 시냅스 수, 그러니까 뉴런과 뉴런 사이에 연결되는 그런 가중치의 개수. 그러니까 사실 아직까지도 1% 미만 따라갔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보통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매개 변수가 큼에 따라서 더 똑똑해졌느냐. 사실 이거는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정의 내릴 수는 없지만은 지금 이제 증가하는 속도나 발전하는 속도, 그리고 학습량, 그리고 질의할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토큰의 개수 이런 거를 따졌을 때는 굉장히 비약학적으로 발전을 하고 똑똑해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4가 나오고 10일 후에 챗GPT 플러그인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사실 오픈 AI가 설립된 건 한 7년 정도 됐는데 최근 2년 반 사이에 뭐 3.0, 3.0, 그리고 4, 그리고 챗GPT 플러그인 최근 나온 것까지 봤을 때는 굉장히 발전 속도가 빠릅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증분 형태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사실 뭐 다 써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챗GPT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제 간단한 회원가입 후에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아직까지는 챗GPT에는 GPT 3.5 모델이 이제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요즘에 최근에 이제 돈을 플러스로 돈을 내게 되면은 GPT-4를 사용을 해보실 수 있고요. 최근 이제 개발자 이제 API 제공으로는 이제 GPT-4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분석이나 이런 것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이제 좀 돌려서 100쪽의 이제 메가베어스를 가지고 있는 GPT-4를 최근에 이제 MS의 빙 이제 검색 엔진에 같이 탑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렇게 물어보면서 GPT-4가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실 수 있고요. 앞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사이버 보안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공격자는 아주 예전부터 이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업체에서도 이제 발견했던 것과 같이 이미 이제 다크웹 사이트에서는 챗GPT 기술을 활용을 해서 악성 못이라든가 이런 스크립트를 이미 만들어서 올리고 있는 상태이고요.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테스트를 해봤을 때도 오픈소스 공격 도구를 뭐가 분석을 해서 어떻게 확장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답변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관련된 페이로드나 화이트박스 진단을 통해서 공격자가 만들 수 있는 그런 스크립트나 악성 봇 이런 거에 대해서 개발하는 시간을 굉장히 줄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먹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이제 그 외국에 있는 이제 업체에서 테스트할 건데 챗GPT를 이용해서 키로그 제작이 금방 만들 수 있고 관련된 뭐 바이러스 포트렌 이런 데 업로드를 해도 몇 개 엔진만 이제 발견을 할 수 있고 그에 반해서 그거를 대응할 수 있는 스크립트를 챗GPT가 만드는 그런 사례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제 방어자 입장이기 때문에 방어자 입장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지 테스트를 해보면 아주 쉬운 그런 단계를 봤을 때 취약점에 관련돼서 이제 진단 스크립트를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리눅스의 ETC 호스트를 어떻게 이제 체크를 할지 이런 스크립트들도 굉장히 잘 만들고 그거에 대한 설명, 옵션 이런 것도 같이 이제 답변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관제를 운영하고 있는 데에서 새로운 로고가 들어왔을 때 이 로고를 어떻게 정규화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가이드를 해주고 샘플 로고도 만들어주고 이런 것도 아주 잘 답변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스노트 룰이라던가 그리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제 마이터어택에 대한 대응 기술들. 그래서 간단한 질문을 하게 되면 이 공격이 어떤 마이터어택의 태틱 아이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답을 꽤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개발자 단에서 봤을 때는 내가 짠 소스 그리고 공격자 입장에서도 그 짠 소스에 대해서 버그를 어떻게 찾아냈는지 그런 것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버그에 대한 리포트도 잘 작성을 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이건 이제 얼마 전에 나온 뉴스이긴 한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오피스에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다음으로 GPT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적용하는 부분은 시큐리티 분야이더라고요. 그래서 보안팀이 굉장히 복잡한 그런 보안 활동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런 가이드들을 아주 잘 만들어주는 예제를 지금 사이트에 올려놓고 적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런 거 예제만 봤을 때 굉장히 양날의 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공격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방어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활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그런 기술로 발전을 하고 있고 적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활용하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쉽고 잘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보안에 그대로 적용을 한다고 해서 이게
좋은 대답을 내놓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요즘에 뭐 이순신 관련해서 질문하고 이런 것도 얘기가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걸 고려를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내부적으로 이제 오픈 AI의 챗 GPT는 내부적으로 이제 GPT-3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GPT-3 모델을 그대로 이제 오픈한 건 아니고요. 이제 아무래도 챗봇 기능, 그러니까 챗에 사용되는 그런 태스크, 작업에 특화된 모델로 만들기 위해서 오픈 AI도 굉장히 오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소모해서 강화 학습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질문하고 답변한 거에 대해서 순서를 매기고 이게 맞다 이런 걸 계속 수정을 하면서 그 대화에 최적화된 그런 훈련을 하고 모델을 적용한 것이 챗GPT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챗GPT는 굉장히 이제 오류를 내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 부분에서는 환각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얘가 뭐 어떤 질문을 했을 때 틀린 답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맞는 것처럼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환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부인 방지라는 뜻이 질문을 했을 때 어떤 프롬프트를 같이 적용해서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답변이 다르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사실상 처음에 이제 구글에서 버트나 GPT 모델을 이제 알고리즘을 이제 내놨을 때부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것도 같이 내놨습니다. 그래서 모델한테 질문을 할 때 어떤 프롬프트를 같이 붙여서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그 답변의 성능이 굉장히 좌지우지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모델의 특정 태스크를 이제 부여를 하는 거죠. 그런 기법들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실제적으로 우리들도 다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픈 AI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런 관련된 그러니까 파인 튜닝이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적용된 그런 태스크에 맞는 각 태스크에 맞는 이제 모델들이 이제 샘플들이 다 올라가 있고요. 이 예제는 이제 파이썬 스크립트를 짜주는데 특화된 그런 모델이죠. GPT를 활용해서 그런 것들을 샘플을 볼 수 있고 그 안에서 플레이그라운드 안에서 내가 어떤 프롬프트를 같이 날리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지는 걸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나중에 이제 업무에 적용하실 때도 동일한 질문을 할 때도 어떤 프롬프트를 같이 날리느냐에 따라서 답변의 정확도가 다른 거죠. 이제 프롬프트를 날릴 때 API를 사용하게 되면은 길이가 길수록 돈이 더 많이 드는 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GPT-3까지는 파인 튜닝이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정 프롬프트를 계속 날리기보단 프롬프트를 모아놨다가 학습을 시킨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API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학습 데이터를 올려놓고 새로운 모델을 받아서 그 모델한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델이 이제 우리 사이트에 내려오는 방식은 아닙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각 태스크에 그러니까 내 목적에 맞는 그 태스크에 맞는 이제 질문을 잘할 수 있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좀 재밌는 예제가 있는데요. 저는 뭐 DAM 프롬프트라고 해서 챗GPT를 가스라이팅을 할 수 있는 예제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감성 자체도 뭔가 그 태스크에 맞게끔 변화를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예제는 사실상 악의적인 스크립트를 만들어줘라고 했을 때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프롬프트를 치면 막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굉장히 뭐 편견을 가질 수 있는 질문 이런 것들을 못하게 막아놨음에도 불구하고 DAM 프롬프트를 치면은 굉장히 편견이나 욕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만큼 프롬프트나 그런 튜닝을 하는 기술들이 굉장히 GPT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지금까지 본 그런 기술들을 토대로 해서 이거를 보안과제에 어떻게 업무를
무한가지의 GPT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두 가지 서비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서비스, 그리고 연구소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그런 기술들, 그런 것들을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데모 시연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이고요. 이제 저희 특정 보안 데이터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AI 모델이 저희가 이제 세 가지 방식의 모델이 같이 답변을 해서 자연어 형태로 이제 답변을 해주는 그런 이글루 XAI 온라인 서비스를 개발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저희가 일반적인 분류형 모델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설명 가능한 XAI 모델, 그리고 챗GPT를 접목하면서 생성형 AI 모델이 같이 접목돼서 이제 답변을 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시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분석하고자 하는 그런 공격 페이로드를 입력을 하게 되면 첫 번째로 이글루 분류형 모델이 정확함을 판단을 해주고, 그리고 XAI 기반의 설명형 모델이 판단한 근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생성형 모델, 이건 챗GPT가 접목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모델 기반으로 대응이라던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CV 넘버라던가 마이터 어택의 그런 대응 기술에 대해서 자연어 형태로 답변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세한 건 이제 데모에서 보실 수 있겠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IPS나 와프의 페이로드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해당 페이로드에 대해서 공격 유무를 판단을 하고, 그 시그니처에 대해서 저희가 빅데이터와 AI 기반으로 이제 분석을 해주고, XAI 기반으로 어떤 필드나 피처들이 이제 피처들 때문에 공격으로 판단했는지 설명, 그리고 빅데이터 기반으로 그 공격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공격은 어떤 공격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부분은 오픈 AI의 챗 GPT, 이번에 이제 3.5 터보가 적용이 되고 있고요. 몇몇 질문에 대해서는 4.0과 연계를 해서 해동 공격에 대한 취약점, 그리고 킬체인이나 마이터 어택의 기반 대응 설명, 그리고 관련된 스노트나 시그마 룰을 생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모델은 계속적인 피드백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계속적으로 피드백을 줘서 모델을 개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GPT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게끔 계속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웹페이지 방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RESTful API로 만들어서 다른 그런 솔루션들과 연계도 원활하게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현재는 이제 저희 자사 솔루션들, 특히나 뭐 소화 부분에서 각각의 이제 액션들, 플레이북의 액션들에 챗GPT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오픈 AI에서 제공하는 챗GPT뿐만이 아니라 카카오의 코GPT라든가 메타, 그리고 구글에서 나오는 그런 GPT 엔진과 연계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대해서는 심이나 수와 타 보안 장비도 연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연구소에서 이제 연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GPT 버트가 구글에서 처음에 이제 발표되면서 굉장히 큰 장점은 오픈형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사전 학습된 대규모의 모델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앞서 말씀드린 학습, 뭐 파인 튜닝이라든가 퓨션 러닝이라든가 이런 기법을 통해서 본인에 맞는 그런 최종 태스크에 맞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뭐냐면
사실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을 만들게 되면 굉장히 큰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큰 데이터가 아닌 이상 사실 라지 랭귀지 모델을 만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프리트레이닝 모델이라고 부르고요. 보통 그 프리트레이닝 된 모델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지식을 이제 전이시켜서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태스크에 맞게끔 학습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대표적인 오픈 AI와 상극이 이제 경쟁 관계가 될 수 있는 큰 이제 오픈 진영이 있는데요. 허깅 페이스라고 나중에 홈페이지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한 5,000개 이상의 업체들이 같이 연구나 그리고 데이터를 올리거나 그리고 모델을 올리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트랜스포머, 라지 랭귀지 모델을 이제 이미 오픈해놓고 아니면 그 관련된 학습 데이터도 다 올려놓은 상태이고요. 업계에서 필요한 그런 분야에 맞는 모델을 사전 학습된 모델을 다운받아서 튜닝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걸로 뭐 버트를 이용해서 어떤 단어를 완성하거나 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QA 모델이라든가 그리고 번역용 뭐 이런 것들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연구소에서는 간단하게 실험을 해봤을 때 지금 올라가 있는 모델들이 보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GPT-2가 762만 개의 파라미터를 갖고 있는 모델인데 이 모델은 사실상 SQL 인젝션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굉장히 좀 다른 얘기를 하는 성향이 있고요. 그리고 뭐 국내에서도 만든 이런 코 GPT-2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딴 얘기를 하는 그리고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는지도 딱 알 수 있는 그런 답변을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허깅 페이스에 올라와 있는 GPT 모델 중에 굉장히 좋은 성능을 발휘하고 있는 GPT-JT6B라고 그래서 6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갖고 있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보안 지식 그리고 SQL 인젝션이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꽤 답변을 잘하는 편이지만 사실상 저희가 대응 기술, 그러니까 마이터 어택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뭔가 이렇게 다른 질문을 아직까지는 지식이 갖고 있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파인튜닝이나 퓨전 러닝,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보안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이제 튜닝을 해봤을 때 사실 지금 제가 찍찍 그어놓은 부분은 좀 쓸데없는 부분을 덧붙이는 부분은 아직까지도 잡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SQL 인젝션에 대해서는 좀 부드럽게 설명하는 성향이 있고요. 그 마이터 어택에 대해서도 꽤 구체적으로 해당되는 스태틱 아이디의 그런 정찰 뭐 이렇게 특별하게 이해를 하는 편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테스트를 했을 때 사실 딴소리를 붙인다던가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학습을 시킬 때도 워낙 큰 모델이기 때문에 성능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쉽지가 않은 부분을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성능 GPT 모델, 그러니까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성능을 올린다라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퀄리티 부분과 스피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피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얘가 답변을 잘할 수 있게 만드는 퀄리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빠른 답변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학습을 할 때 어느 정도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개선했던 그런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허깅 페이스 들어가게 되시면 각 작업에 맞는 학습 데이터는 이미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참조를 해봤을 때 사실 목적에 따라서 뭐 텍스트를 생성하는 모델이냐 아니면 Q&A 모델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학습 데이터도 굉장히 다르게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마이터 어택을 봤을 때 굉장히 많은 필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태틱 아이디 별로 답변을 만들어야 될지 아니면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프롬프트와
컴플리케이션 뭐 이런 부분을 잘 이제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많이 바꿔보고 학습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이제 파인 튜닝 할 때 보통 파인 튜닝 굉장히 쉽지가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성능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퓨전 러닝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작은 데이터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이건 또 굉장히 큰 모델들, 뭐 3.5 이상의 그런 모델들의 퓨전 러닝을 해야 효과가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학습을 할 때도 한 번을 돌릴지, 뭐 100번을 돌릴지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성능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학습시킬 때 그 해당 엔폭에 대해서 성능 측정을 해서 성능 측정을 하는 부분도 굉장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 큰 이제 모델이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은 이제 좋은 GPU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GPU를 분산해서 테스트하거나 아니면 학습 데이터를 분산해서 테스트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허깅 페이스에서 제공하는 그런 다양한 기법들, 뭐 예를 들어서 딥스피드라고 해서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한 그런 파라미터 값을 이제 좀 효율화를 시켜서 작은 메모리를 통해서 이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도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이고요. 짧게 끝마치자면 사실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을 개발했던 구글 분들이 이런 논문을 냈다가 이제 퇴사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확률적인 앵무새 이렇게 부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발전하는 속도로 봤을 때는 저희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임이 틀림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보안 쪽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대응 절차와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보안 쪽에서 도움이 되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